이제 종목 상담 출발해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삼성전자에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83,200원에 10%에. 네, 이 종목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엄청 오래됐습니다. 이거 한 4년인가 5년인가 됐는데, 예. 네. 사고 나서부터 계속 내려갔거든요. 네. 이거 한 5만 원까지 내려가대, 예. 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 조금 네. 올라가면 10만 원 정도 올라가면 11만 원 갔다가 그만 또 내려오고 그러네. 그래서 이걸 팔아야 네. 되는가 어째야 되는가 싶었어요. 예. 네, 오랫동안 정말 잘 견뎌주셨는데 일단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어떤 전략 세워봐야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민프로 네, 민프롬 대표님 상담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요거 진짜 오래됐네요. 예, 엄청 오래돼서 사고 난 게 계속 빠지더만 한 5만 원까지 내려갔거든요. 아유, 잘 그래서- 버티셨네요. 예, 이때 아유. 지금 막 고생을 쳐봐놨다가 요즘 이제 올라가는데 11만 원 정도 올라가고 한 12만 정도 팔까 하면 또 내려비고 그러네 지금 계속 예. 생각해두신 목표가가 있으세요? 근데 이게 지금 내년 목표가가 한 12만이나 3만이나 13만 정도 올라가면 팔란지만은 그 정도 올라가지도 안 하고 계속 내려비고 그러네. 일단은 뭐 막 진짜 너무 진짜 빨리 팔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은 없으신 거죠? 그냥 목표 주가까지. 그렇지. 예. 지금 한 5년을 갖고 있었는데 뭐 얼마든지 갖고 있는 건 얼마든지 가갈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거기에 맞춰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일단은 삼성전자가 지금 빠지는 게 이 삼성전자가 문제가 이 기업의 펀더멘탈 자체가 흔들린다거나 악재가 있거나 이렇게 빠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 전문용어로 센티멘탈이 안 좋아졌다. 그러니까 즉 투심이 안 좋아져서 약간 주가가 약간 조정이 오는 건데 예. 중요한 건요. 얘가 지금 삼성전자가 9월부터 올랐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9월에 6만 원대였다가 지금 11만 원 가까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2배 가까이 지금 올랐잖아요. 그러면 지금 조정이 오는 게 사실 맞아요. 근데 이 조정이 옆으로 눕는 이제 횡보성의 어떤 요런 계단식 시간 조정이냐 아니면은 이제 가격으로 이렇게 좀 아래로 내려오는 조정이냐 요 두 가지인데 지금까지의 이 데이터로 봤을 때는 시장 분위기나 이런 걸 봤을 때는 9만 원에서 11만 원까지 조금 횡보할 가능성이 지금은 높아 보여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어떻게 봤으면 좋겠냐면 목표 주가가 13만 원 정도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지금 증권사에서는 막 14만 원, 15만 원 이제 목표 주가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목표 주가가 13만 원이면 적정합니다. 다만 우리가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시장이 아직은 강세장이에요. 지금 약간 조정이 오고 있긴 하지만 다시 올라갈 확률이 지금은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요 강세장이 쭉 유지가 되는 동안 얘가 11만 원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 13만 원 목표가 유지. 근데 그게 아니라 11만 원에서 9만 원에서 제가 계속 박스 칠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박스권에서 좀처럼 돌파를 못하고 시간이 벌써 몇 달이 흘러가 버렸다. 그러면은 10만 원에서 11만 원 사이에서 파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가 급격하게 많이 올라왔는데 이 횡보 구간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면 다시 이제 금리 인상 시기가 되면 다시 흘러내릴 확률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거를 잘 보셔라. 그래서 10만 원에서 11만 원에서 파는 게 1번. 그다음에 요거 이제 잘 올라간다. 11만 원 돌파했다. 그러면 13만 원 원래 생각하셨던 목표가에서 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조금 더 흘러내린다고 해도 좀 팔기에는 지금 진입가가 조금 아쉬워요. 그러니까 진입가가 너무 높지 않기 때문에 보유하시다가 좀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적어도 보셔라.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네, 내년 상반기까지는 올라가야 돼요.
예. 이해하셨죠? 올라가야 되지. 너무 오래까지 가 있어서 올라가야 되는데 내년 상반기까지 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네, 내년 상반기에는 11만 원을 돌파를 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네. 그냥 11만 원에서 적당히 파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11만 원까지 안 가면 돌파 안 하면은 팔고 네. 11만 원 돌파하면은 13만 원까지. 네. 내년 상반기까지 가져가고. 네네. 예, 감사합니다. 돈 많이 버세요. 네, 지금까지 강하게 올라준 만큼 조정이 이어질 수 있지만 14만 원까지는 상방이 열려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네, 두 가지 전략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전략 잘 세워보시기 바랄게요. 저희 우선 상담 진행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 로보티즈 NC소프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0220-4989번이나 문자샵 2034로 연락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에코프로요. 에코프로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89,000원에 20%요. 네, 이 종목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며칠 안 됐어요. 지난주에. 지난주에 하셨어요. 네네. 네, 이 종목 최근에 계속 빠지고 있는데 앞으로 전망이 좀 어떻게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두 분의 의견 확인해 볼게요. 두 분 다 보유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 출연자 그랬어요? 두 분께 여쭤볼게요. 2차 전지 종목들이 최근에 다시 힘을 좀 못 내고 있는데 내가 한번 상담하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팻말 들어주세요. 네, 두 분 다 번쩍 들어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네, 이종호님께. 네, 이정우 대표님 상담해 주시죠. 네, 저번 주에 들어왔는데 조정이 좀 크게 들어와가지고 좀 실망감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혹시 단기로 들어가셨나요? 중장기로 들어가셨나요? 좀 단기로 들어갔어요. 근데 저렇게 빠져버리네요. 딱 21선 부분에 지지하겠지 하면서 들어가신 것 같은데 예, 고기 예. 리탈하자마자 어제장에서 큰 폭으로 하락이 됐고 오늘장에서도 전체적으로 지수가 빠지면서 빠져줬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네네.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는 저는 시간만 지나면 충분히 상승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는 뭐냐? 라고 본다면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도 이제는 누가 뭐래도 AI랑 접목성이 강화가 되면서 ESS나 이런 부분이 강화가 되면서 엔비디아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여파가 좀 크게 작용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렇게 차트상으로 21선을 이탈할 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본다면 빨리 다시 한번 21선까지 안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21선이 깨지면 사람들이 이제 이 주식은 끝난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나 이런 걱정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자리로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지수가 빠지면서 빠졌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인 포인트는 뭐냐? 지수가 올라가주면 동반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다시 한번 89,000원 이상으로 진입가까지 올라가 준다라고 본다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10만 원까지 다시 한번 돌파할 수 있는 여력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3분기 실적도 작년 대비 큰 폭으로 올라주는 모습도 나와줬고 이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는 저는 내년에는 ESS 판매량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큰 폭으로 올라가준다는 전망성도 있고 그 다음에 뭐냐 이제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관련해가지고 이제 로봇이 양산화나 아니면 더 대중화가 되면 될수록 이제 배터리 소요도 더욱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좋다. 지금 단기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진입가까지 빠른 반등세가 나와주는 부분. 지수가 올라갈 때 동반적으로 올라가주는 모세가 나와준다고 본다면 계속적으로 끌고 가면 좋겠지만 지수가 올라가는데 이 종목이 반대로 떨어진다라고 본다면 저는 과감하게 손절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 말은 2차 전지가 이제 시장에 비해서 조금 약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소외된 섹터들은 생각보다 오래 걸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장기적으로는 2차 전지는 좋지만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조정도 고려해볼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75,000원을 지수가 무너지면서 깨진다라고 한다면 들고 가겠지만 지수가 반등이 나오는데도 75,000원을 이탈해준다라고 본다면 그 가격대가 이제 손절을 잡고 대응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단기적인 목표가는 10만 원까지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75,000원 이탈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0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고민에 대한 답이 좀 되셨기 바랄게요. 저희 무조건 해드립니다. 코너 상담도 따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언제 전화가 갈지 모르니까요. 방송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랄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네, 로보티지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237,000원에 10%요. 네, 이 종목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좀 됐어요. 좀 되셨어요. 네.
네, 이 종목 저희 우선 상담 종목인데 어떤 전략 세워봐야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두 분의 의견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홀딩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 두 분께 또 여쭤볼게요. 로봇주들이 오늘 시세가 나와줬는데 내가 한번 꼼꼼히 상담하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팻말 들어주세요. 네, 민프롬 대표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시청자님 괜찮으실까요? 민프는. 네, 상담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네네. 네, 반갑습니다. 아, 요거 최근에 이렇게 하락할 때 사신 거예요? 네, 하락할 때 샀어요. 하락할 때. 네. 그러면 요거를 분할 매수를 생각하고 사신 거예요? 아니면은 어떤 그러니까 계획이나 목표가가 있으셨을까요? 아니, 하도 급등을 잘해가지고 좀 샀는데 그냥 막 계속 빠져가지고서는 그냥 이렇게 됐네요. 그러셨구나. 지난번에 네. 한참 엄청 많이 내려가가지고서는 허덕이다가 그냥 땅 물려버렸어요. 그러면 추가 매수를 하실 생각도 있으세요? 아유, 추가 매수는 좀, 뭐, 확신이 있으면은 추가 매수를 하겠는데요. 추가 매수를 그냥 별 재미를 못 봤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두 가지로 그렇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일단은 네. 지금 로보티즈가 이렇게 빠지는 이유는요. 시장 영향이 큽니다. 아시죠? 지금 시장에서는 오늘은 좀 코스피 종목이 좀 상승하는 게 좀 더 많았지만 그동안 우리 이번 달 11월 들어서 시장이 조정받으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시장 때문에 눌려가지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로보티즈가 뭔가 악재가 있거나 돈을 못 벌거나 무슨 뭐 뭔가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유 의견을 드린 거고요. 네. 지금 로보티즈가 빠지는 가장 큰 원인은 AI 버블론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AI 버블론이라는 요 악재가 걷어지게 된다면 다시 원래 급등했던 가격대로 다시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 전문가들이나 아이비들의 얘기의 말에 따르면 아직은 어떤 이 강세장의 고점이 아니다. 피크가 아니다. 아직 요 피크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의 조정은 조금 우리가 버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방송 초반부터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이 금리 인하가 좀 이제 금리 인하 기조가 이어지고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돈을 번다. AI는 버블이 아니야. AI는 실제로 돈을 벌 수 있어. 라는 인식이 다시 시장에서 조금 바뀌게 된다면 주가도 조정이 끝나고 다시 반등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다시 올라올 반등하는 기간 동안 가격이 어딜 찍고 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 가격이 지금 비중이 10%라서 추가 매수가 나쁘지 않아서 제가 추가 매수 가능하신지 여쭤본 거고 이 반등이 오는 구간이 16만 원까지 내려온다면 저는 추가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어서 여쭤본 거였어요. 그런데 16만 원까지 안 내려오고 이제 여기서 좀 횡보하다가 다시 이제 25만 원 쪽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그대로 놔두시고 16만 원에서 여기 16만 원이 만약에 16만 원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정말 매력적인 매수 구간이거든요. 여기까지 만약에 내려오게 된다면 16만 원에서 반등하는 거 확인하시고 추가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16만 원에서 만약에 반등하지 못하고 또 뭐 시장이 16만 원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된다면 이거는 시장에 정말 큰 어떤 악재가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아니면 AI에 대한 악재가 있거나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는 이제 선택을 해야겠죠. 16만 원이. 그래서 제가 중요한 가격이 16만 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16만 원에서 딱 지지받고 올라간다 이러면 거기서 추가 매수할 이제 그 타이밍이다. 그래서 거기서는 고려를 하시고 나 추가 매수 안 할래 하시면 그냥 놔두셔도 돼요. 그 손절가는 얼마? 16만 원이요. 손절가 16만 원이요? 그러니까 16만 원을 터치했다고 거기서 보내주시면 안 돼요. 잠깐 16만 원 이탈했다 회복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16만 원이라고 말씀드린 게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부딪힐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 막 16만 원 잠깐 깨졌다가 다시 회복했다가 깨졌다가 회복했다가 반등하면은 오케이. 근데 반등하지 못하고 완전히 이거는 그냥 이탈이다. 이거는 여기서는 이제 결정을 하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네. 네, 그래서 16만 원 기억하시고 거기서 이제 추가 매수를 하실지 자르실지 그거는 이제 시청자님이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아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AI 거품론이 해소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16만 원 주가 흐름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꼭 원하시는 수익 얻으시기 바랄게요. 내 종목도 종목 상담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또 무조건 해드립니다 코너 상담은 따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이 종목 관련된 어떤 고민이든 자유롭게 질문 가능하니까요. 전화 주실 때 꼭 언급해 주시기 바랄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네, 프론티어고요. 네. 네, 14,900원에 15%요. 네, 이 종목은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한 4, 5개월 정도 네. 됐어요. 4, 5개월 정도 되셨어요. 네네네. 최근에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다시 힘을 좀 내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네, 두 분의 의견이 나뉘셨습니다. 어떤 분께 전략 들어볼까요? 예, 이정호 대표님이요. 네, 이정호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혹시 네, 반갑습니다. 4, 5개월 전에 이 프론티어라는 기업을 들어가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혹시? 계속 예전부터 TV에서 많이 언급됐었는데 그 금액이 많이 내려가 있어서 좀 저점이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한번 들어가 봤는데 그 이후로 계속 지금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민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좀 물타기도 좀 하고 조금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가 지금 어떤가 악재가 있어 그러는 건지 좀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요. 전화드렸습니다. 네, 프론티어 이 종목이 자동차용 카메라나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자율주행 관련 섹터입니다. 우리가 흔히 뭐 테슬라의 로보택시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한 차례씩 올라줬던 모습은 있지만 이 프론티어가 지금 자리에서는 8짜리는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냐라고 본다면 실적이 작년에도 적자가 나왔는데 이번 연도까지도 계속된 적자의 모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적으로 떨어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런 종목들은 이런 섹터들은 언제 많이 오르냐라고 본다면 실적이 올라갈 때 물론 올라가겠지만 국내에서도 이제는 로보택시나 이런 비슷한 정책이나 이런 분이 나와준다라고 본다면 큰 폭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얘기는 없죠.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은 팔 때보다는 계속적으로 끌고 가시는 전략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물론 진입하신 가격대보다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거래량을 보면은 뭐 거래량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으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되게 힘든 보유자 입장에서는 되게 힘든 거죠. 시장에 관심도 못 받아 그렇다라고 떨어질 때 확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뭐 하루에 1%, 2%씩 몇 개월 동안 떨어지니까 계좌만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모습에 정말 힘들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지금 자리에선 팔 때보다는 어느 정도 대량 거래량이 나오면서 못해도 13,000원 이상 급등이나 장대 양봉이 나와준다라고 본다면 그때부터 이제 내가 분할로 손절을 할 건지 그때부터는 좀 고민을 해보겠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팔 때보다는 이 고통을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만약에 10,000원을 이탈하고 나서 다시 한번 10,000원을 안착하는 자리 그러니까 한 번 크게 빠졌다가 다시 한번 10,000원까지 올라가 준다라고 본다면 그 자리에서는 추매도 한번 고려해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면서 다시 반등이 나온다라고 본다면 진입가에서는 절반 정도 덜어내시고 목표가는 17,500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10,000원 그 정도에 내려가면은 여기 매수를 좀 하고 그 14,900원 정도까지는 17,000원까지는 그래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건가요? 그때까지는 기다려도 된다는. 네, 국내 정책에서 뭐 자율주행 관련된 섹터나 이런 얘기가 나와준다면 충분히 상승 탄력은 있지만 아직까지 그런 얘기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면서 제일 중요한 건 실적 개선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네, 지금 팔기보다는 반등 시 분할 매도하는 의견 주셨고요. 목표가는 17,500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으로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기 바랄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예, NC소프트를 상담을 하거든요. NC소프트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89만 3천 원이고 네. 한 15% 됩니다. 89만 3천 원이요? 네. 매수한 지 오래되셨을까요? 오래됐죠. 그 당시에는 뭐 NC소프트가 최고라 그래가지고 네.
무지하게 잘 나갈 때 뭐 100만 원이가니 150만 원이가니 네. 이렇게 방송에서 해가지고 샀던 게 네. 지금은 뭐 게임주들이 전부 다 죽을 쓰고 있는지 도무지 네. 뭐 움직이질 않네요. 오랫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네, 너무 답답하실 것 같은데 주가가 다시 힘을 좀 내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그래도 두 분 다 보유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 두 분께 여쭤볼게요. 시청자님 많이 속상하실 것 같은데 내가 한번 고민 해결해드리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이정호 대표님께서 먼저 들어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뭐 어떤 보기도 상관없습니다. 두 분 중에 뭐. 네. 네, 이정호 대표님 상담해 주시죠. 네. 정말 고점에서 사셨는데 계속적으로 들고 가시는 것도 정말 힘들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들어가실 때는 정말 진짜 NC소프트가 진짜 돈을도 많이 벌고 리니지가 거의 대세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안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이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리니지가 점점점 어떻게 보면 흥행이나 이런 부분이 빠져주면서 주가도 많이 빠져줬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장에서 이제는 아이온2가 이제는 오픈을 했습니다. 이제 오픈을 했는데 생각보다 저도 들어가 봤는데 조작이나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리니지를 할 때나 이럴 때는 조작이나 이런 부분이 간편했던 부분이 이번에 나왔던 아이온2는 조작이나 이런 부분이 좀 어렵기 때문에 모바일성 접근성이 조금 떨어질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뭐 BM 과금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작겠다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주주 입장에서는 뭐냐라고 본다면 게임 하나 만들 때 많은 개발비와 마케팅비가 들어가는데 그 부분을 언제 이젠 다 회수가 되냐 이런 불안감도 있으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빠져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본다면 이제 체질 개선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기존의 리니지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가도 계속적으로 올라가면서 가금의 이미지나 이런 부분을 갖고 있었지만 이 아이온으로 인해서 가금의 이미지를 어느 정도 탈피를 하고 글로벌적으로 흥행이 만들어진다라고 본다면 주가는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오늘 장에서 많이 빠져줬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어떻게 본다면 손절할 때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할 때는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기다려야 됩니다. 또 다시 한번 또 이제는 또 15만 원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들겠지만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만약에 15만 원까지도 이탈하는 모습으로 더 떨어진다라고 본다면 그때는 한번 추가 매수를 한 다음에 목표가는 한 25만 원까지 좀 짧게 잡으면서 아까 그 가격대 오면은 내가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하면서 끌고 가자라고 하면서 추가 매수를 하시면서 평단을 낮춘 다음에 25만 원까지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만약에 나는 손절을 하기 싫다라고 생각이 든다라고 본다면 한번 장기적으로 회사가 아이온2 그다음 게임까지도 흥행이 성공하는지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보면서 만약에 계획대로 모든 게임들이 흥행을 한다라고 본다면 다시 한번 40만 원 이상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전제가 게임이 계속적으로 흥행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죠. 어쨌든 뭐 15만 원 밑에서는 한번 그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평가단 네, 맞습니다. 낮춰야 될 방법밖에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죠. 감사합니다. 네, 지금 손절하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일단 목표가 25만 원 제시해 주셨고요. 많이 속상하실 텐데 위로가 좀 되셨기 바랄게요.